안녕하세요. 사는재미연구소 대표, 그리고 2009년부터 이제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최창석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 착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평가를 듣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행동들만 이제 계속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이제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나한테 해로운 거잖아요. 착한 아이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불릴 정도의 분들은 이 역할에 굉장히 몰입하고 이 역할을 내 전반적인 생활 모두에서 역할을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어진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의 특징은요, 일단 감정적으로는 불안을 많이 느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가 모르고 그 기대나 평가가 너무 중요할 때 우리는 되게 불안하고 떨리고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으로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나쁘게 보거나 나를 멀리하거나 싫어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평가들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행동도 이제 눈치를 보게 되고 내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욕구나 어떤 기대나 어떤 말에 따르게 되고 말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원할 듯한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불안한 감정과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도 맞추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은 그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나 내가 한 경험들이 이제 자라면서도 큰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먼저 살펴봐야 함은 분명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나의 가장 중요한 타인, 주로 부모나 주 양육자가 될 텐데요.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고 그분들도 모르게 이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시절에 우연히 책을 보다가 부모님들이 우와 누구 책 보는구나 하면서 이제 칭찬을 들었다고 쳐요. 근데 다른 데는 부모가 나한테 무관심하다가 책을 펼칠 때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살, 4살 때부터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쏙 들어야만 칭찬을 받는구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반대로 나에게 전혀 무관심하거나 내가 부모나 양육자의 마음이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버릴 것 같아, 나는 여기에서 가치 없는 존재라고 학대에 가까운 수준의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심하게 말썽을 안 피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동생들이 있다면 동생들을 돌보는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기대하는 행동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 행동들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세팅되어 있다면 사실 자라면서도 그 세팅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사람, 자기 마음을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창시절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점점 자신의 어떤 몸에 배인 착한 행동들에서 다른 사람이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 행동을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다행히도 만약에 체력이 약하거나 그 사람이 금방 실증내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면 착한 행동 외에 다른 행동들을 시도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친구로 여겨주고 나를 그대로 사랑해주는 존재들을 만나서 나는 굳이 착한 아이일 필요가 없구나 하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사회가 경쟁 사회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한 행동 외에 다른 행동을 실험해볼 기회를 못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응적인 행동, 착한 행동으로 내가 사랑받고 존재를 인정받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내가 착한
착한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욕구 외에 내 행동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착한 아이가 돼버렸는데 착한 아이 외에 다른 삶을 나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어떤 삶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꿈꿀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요? 착한 아이로 계속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참 이제 잘 견뎌왔고 참 잘 지내온 사람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앞으로 지속되지 못할 것 같다는 거잖아요. 이제 좋은 사람으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쌓여왔던 것들이 폭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서 나는 내가 진짜 원치 않았던 모습이 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이가 있다면 돌보고 있는 나의 연약한 존재들,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면 그런 개나 고양이일 수 있겠죠. 그런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착하지 않은 모습을 확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요.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 방식이 지속적이지 못하구나.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정말 원치 않은 가장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현타가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시점에 와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하나하나의 방법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말라는 건데요. 나의 착함을, 나의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은 나는 더 이상 좋은 역할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다짐만 하면 안 지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 상황을 자세히 적어본다든지 그려보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착한 행동들을 중단할 목록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연락한다든지 뭐 먹고 싶어라고 내가 먼저 물어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답답하게, 내가 지금까지 답답했잖아요. 내가 맞춰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더 궁금해할 수 있게 내가 하고 있던 배려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삭제해보는 거. 이왕이면 가장 좀 티 안 나고 안전한 것들, 상대방이 눈치도 못 챌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거를 먼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한번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착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관계들 아주 드물지만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내 고민을 같이 나누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상담실에 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바닥을 드러내도 나를 그대로 안아줄 한 명이 생각난다면 그 사람과 이 고민을 같이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게 나를 좀 더 이제 존중받는 상황에서 나를 더 표현해보고 나의 고민을 좀 더 객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 상황상 그런 것도 잘 못하겠고 어려워요. 그렇다면 승화라고 하는, 우리가 정신승리한다, 뭔가 극복한다 라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들을 권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일 수 있습니다. 땀을 흠뻑 흘린다든지 되게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가나 명상을 통해서 내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는 훈련을 한다든지, 이 정도도 못할 것 같으면 정말 마사지권을 10회권 끊어서 누군가가 나를 정성껏 돌봐주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받아본다든지, 또 비싸다면 목욕탕, 또 뭐 있죠, 한의원 이런 데에 가서 적은 돈으로 충분히 내 몸이 편안해지고 노곤노곤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내가 지치는 것, 내가 부글부글하고 완전 지쳐서 폭발해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장면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으로 많이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익숙하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자신이 뭘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상담자는
그런 당신의 마음을 이제 귀 기울여서 들어주는 사람이고요. 근데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살아왔으니까요. 그지만 상담자는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을 발견해주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상담사와 함께 나를 한번 쭉 정리해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